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49살 먹고도 아직 철이 없다며 엄마는 제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독 엄마의 표정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지치고 상처받은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힘들게 한 건가,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저도 나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엄마도 좋아하셨고요. 수진아, 내가 잘 살아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설거지 문제, 청소 문제, 돈 문제.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나중엔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이혼 후 저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됐고 직장도 오래전에 그만둔 상태였죠. 다시 취업하려니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도 끊긴 지 오래라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작은 파트타임 일을 구했지만 월급은 정말 적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죠.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그냥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드니까 너 그냥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래, 엄마라도 계시니까 나는 아직 괜찮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49살의 말이죠. 엄마는 70세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30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뒤로 쭉 혼자 사셨어요. 연금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엄마는 반가워하셨어요. 내가 와주니까 엄마가 든든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엄마가 계시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엄마랑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혼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서로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왔지만 엄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수진아, 내가 여기서 먹고 자는데 생활비를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거죠. 집안일도 문제였어요. 저는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가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해야지,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셨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너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 엄마는 안 피곤한 줄 아냐고 하셨어요. 생활 습관도 달랐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불 켜고 있으면 너 또 자지도 않고 뭐하냐, 전기세 나온다고 하셨죠. 또 제가 친구들이랑 가끔 저녁 약속 잡고 나가면 너는 돈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뭘 하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내가 버는 돈도 적지 않은데 내 나이가 몇인데 왜 이렇게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집에서 신세 지는 입장이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저는 점점 예민해졌고 엄마도 짜증이 늘어났어요. 사소한 일로도 싸우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거지를 안 했다고 해서 엄마가 너는 맨날 이 모양이니까 남편한테도 버림받은 거 아니냐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혼은 제 잘못만은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문제가 많았고 서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제 탓만 하셨어요. 저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상처받아요라고 했지만 엄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상처야?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혼 안 했을 거 아니냐고 하셨죠.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거의 매일 싸웠어요. 엄마는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돈을 충분히 안 낸다고 생활 태도가 엉망이라고 계속 지적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제 인생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쌓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제가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연락도 안 하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 제가 친구 결혼식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있을 이유가 뭐냐? 너는 맨날 밖에만 나가 있네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어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 집에서 눈치도 안 보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냐?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이 집이 돌아가는 줄 아냐?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엄마도 저 없이 혼자 사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엄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나가.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제 앞에서 방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짜로 나가라는 건가? 엄마가 진심인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지? 돈도 없는데, 월세 구할 돈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아침 먹으라고 깨우시는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 어제 그 말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TV를 보시면서 응, 진심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나만 힘들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제 엄마한테도 버림받는 거구나.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디 가요? 저 갈 데 없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엄마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너도 이제 50이 다 됐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49살에 엄마 집에서 쫓겨나는 게 내 인생인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막상 짐을 다 싸고 나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살 수도 없고 고시원 들어갈 돈도 부족하고. 저는 그냥 집 근처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월세 매물을 찾아봤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낮에는 카페나 도서관에 있다가 밤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 일찍 나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엄마는 저를 못 본 척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으윽하는 신음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침대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오고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혈압도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다고 하셨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거죠.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눈을 감고 계셨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철없이 굴어서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지?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화를 낸 건 너 때문이 아니었어.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엄마 나이쯤 됐을 때 엄마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랬던 거야. 엄마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가셨고 너는 이혼했고 엄마는 혼자 늙어가잖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엄마처럼 되면 어쩌나, 내가 나중에 혼자 늙어서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자꾸 너한테 잔소리하고 화를 낸 거야. 내가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만 됐구나. 엄마가 미안해. 저는 엄마 말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엄마도 불안하고 무서웠던 거구나.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귀찮아하는 줄만 알았어요. 엄마도 힘드셨구나.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 저희는 한참 동안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서로에게 상처 줬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뒤로 저희 관계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엄마한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최대한 제가 하고 생활비도 조금씩 더 보태드렸어요. 물론 여전히 돈은 부족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죠. 엄마도 저한테 잔소리를 조금 줄이셨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하시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이해해 주셨어요. 저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엄마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와서 제게 뭐라고 하실 때가 있고 저도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알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고 저도 엄마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작은 일로 싸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요즘 저는 조금씩 일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힘으로 독립해서 엄마 짐을 덜어드리고 싶거든요. 엄마도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고 저도 아직은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서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항상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키우고 집안 일 다 하시고 아버지 없이도 꿋꿋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도 외롭고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미안했어요. 두 번째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동안 서로에게 속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불안하고 걱정돼서 잔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간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힘들고 외로워서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걸 의존이라고만 생각하셨고요. 만약 저희가 진작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랑 자주 얘기해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밥 해주시는 것도, 제 빨래 해주시는 것도, 제가 집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힘드시고 지치시는데 그걸 참으시면서 저를 받아주신 거였어요. 그 마음을 몰랐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한테 자주 고맙습니다,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엄마도 좋아하세요? 저처럼 중년이 되어서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사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부모님 돌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엄마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옆에서 식단 관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엄마는 가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수진아, 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저도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씩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저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엄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해드릴 차례예요. 요즘은 엄마랑 함께 산책도 자주 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옛날 얘기. 별것 아닌 얘기들이지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엄마도 밖에 나가서 걷는 걸 좋아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신대요. 가끔은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씩 마시기도 해요. 제가 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고 돈 아까워라 하시면서도 좋아하세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저한테는 참 소중해요. 지난주에는 엄마 생신이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나물, 전, 그리고 미역국까지. 요리 실력이 좋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차려줬네. 엄마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예요.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이혼도 했고 돈도 없고 엄마랑도 싸우고 갈 곳도 없고.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부딪히기도 쉽고 가장 상처 주기도 쉽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는 엄마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화도 많이 났고 미운 마음도 들었지만 결국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부부 사이. 다들 각자의 이유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결국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미워도 결국 제일 오래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이더라고요. 엄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맞아요. 엄마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소중해요. 저는 앞으로도 엄마랑 잘 지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가끔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거예요. 엄마가 화를 낸 건 너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엄마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였어. 그 말을 기억하면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이혼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를 집으로 불렀던 거야. 내가 혼자 외롭게 살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하셔서 집으로 부르신 거였구나.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엄마도 외로워서 저를 부르신 줄만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엄마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야, 엄마도 노력할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느낀 건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9살이라는 나이가 늦은 것 같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고 엄마를 잘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힘으로 독립해서 엄마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 거예요. 가끔 싸우고 부딪히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엄마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여행도 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